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날부터 증시가 떡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더니 1년 내내 빌빌대는 시장에서 반등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탄핵 이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루틴의 박종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탄핵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주식시장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난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됐다면 시장도 금방 안정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족수도 못 채웠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도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급락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반토막이 난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해서 금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듯이 계엄이 선포된다고 코인 가격이 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코인이 하락할 때 사고 싶어서 업비트 접속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도 주식도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번 일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을 쏘거나 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언했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월요일에 코스닥이 5% 하락했다가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에 다시 5%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이처럼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멀쩡하지 않다 보니까 빠질 때도 올라갈 때도 평소보다 반응이 크게 나오는 거죠. 지난 주말에 탄핵이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됐잖아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이게 명분이었는데요. 탄핵으로 시간을 끌면 대통령이 퇴직하기 전에 주식하는 우리들이 먼저 시장에서 퇴진당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상장사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그리고 코스피 퍼 8.44배 역사적인 저점을 찍었다. 소위 시장의 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뉴스들이 최근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그래왔듯이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다음 연도에 늘 답을 주던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패턴입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년 연속으로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만 보면 지금은 매수 기회가 분명합니다. 100% 확률의 투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계엄, 탄핵 이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확실했지만 계엄 변수가 발생했고 탄핵론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탄핵이 되면 다행인데 토요일에 탄핵이 된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지옥의 국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해갔지만 국민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도 표류 중이고요. 의료개혁 추진한다면서 1년 가까이 병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누구랑 합의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런 여러 정부 과제들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문제도 심각하죠. 지금 대통령이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미국은 한 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일본과는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요. 중국하고는 한국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정치 불안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탄핵 불발로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400원대에 머물러 있는 환율이 탄핵 사태가 길어지면은 1,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붕괴를 105명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이거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원래부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서학개미 분들 이미 예전부터 국내 시장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거든요. 서학개미의 증가만으로도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원달러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대 주주 하면 누굽니까? 사실 외국인이거든요. 이 외국인들의 이탈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버리고 그러다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2차 계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정작 밖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경제가 파탄날 수밖에 없어요. 정치 불안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신용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 불안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도에도 부정적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환율까지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중소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소기업들은 평소에 환율 해지 이런 거 안 해놓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이 앞으로는 1,200원까지 서서히 내려갈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율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요, 증시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중소기업의 줄도산 문제입니다. 비중으로만 보면 한국은 중소기업 공화국입니다. 인원으로 보게 되면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 1,8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단순히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요, 지금의 무정부 상태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당을 지키기 위해 탄핵에 반대를 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요. 이거 결과적으로는요, 전 국민한테 IMF를 선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그 대가는 온 국민이 나눠서 지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장기 할부로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요, 이번 계엄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제로 입증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 해결과 후속 대책이 없다면 이와 같은 포브스의 예언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탄핵 정국, 이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결이 된다면요, 내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생각보다 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할 때 아니에요. 한국 주식 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내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시장에서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해온 재무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